음, 꼬마 아가씨, 뭘 찾는 거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도 한잔 할래? 같이 놀자고. 안 돼요. 좀 바빠요. 귀엽게 생겼네. 몇 살이야? 여기 살아? 비켜주세요. 이봐, 너 생긴 것 때문에 겁먹었잖아. 무슨 소리야? 미안. 한참 찾았잖아. 넌 뭐야? 이 여자 애인. 자네들 심심한데 산책이라도 하는 게 어때? 몸이 왜 이러지? 몸이 말을 안 들어. 용서해 주세요.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디 가시나요? 내가 데려다 줄게요. 카페에 가고 있어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실은 제가 쫓기고 있거든요. 같이 좀 걸어줄래요? 이런, 들켜버렸군. 이쪽이에요. 발을 내밀어서 계속 걸어봐요. 겁낼 것 없어요. 오, 잘하는데? 내가 놈들을 따돌릴게요. 여기 잠시만 좀 있어요. DJ 하울이 들려주는 다채로운 목소리. 하울의 움직이는 성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주변에 성우를 희망하는 지인이 있나요? 혹은 애니메이션이나 미디어에 들리는 아름답고 다양한 성우들의 목소리에 매력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어요. 저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우의 진행을 맡은 2년차 성우 지망생 DJ 하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첫 방송 멘트를 한번 이런 DJ 하울이 직접 하울의 연기를 선보이면서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첫 방송 오프닝이긴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한번 했어요. 근데 이게 방송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돼서 제가 이제 세팅이 미숙해서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제발 정상적으로 잘 녹음이 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오프닝을 해봤습니다. 아, 네, 이렇게 됐는데 어떤가요? 제가 이제 첫 하울이 등장하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하울이 첫 등장하는 씬을 한번 제가 대본을 따와서 직접 1인 사역을 해보면서 해봤는데 역시 이게 제가 뭐 일상적으로 성우를 준비하면서 캐릭터 연기를 하긴 하지만 변성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한 번에 1인 사역을 하면서 하는 게 쉽지만은 않네요, 역시. 그래도 지난주에 제가 준비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어떤가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제가 뭔가 하울의 느낌이 났으면 다행인데 그게 안 났으면 뭔가 제가 아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모습 보면서 1인 사역하는 거 보면은 좀 웃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잘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뿌듯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년차 성우 지망생으로 이제 성우를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성우에 대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 목소리들, 연기들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첫 장면을 따와서 해봤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오프닝은 아마 이런 식으로 어디 유명한 애니메이션 장면이나 이런 걸 좀 따와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여러분들께 다양한 목소리와 연기와 또 풍부한 들을 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봤는데 처음에 이제 오프닝을 하고 나서 이렇게 노래를 틀 예정인데 노래를 듣기 전에 한번 열배서 어떻게 이 방송을 청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듣기를 들을 수 있는지 안내 멘트를 한번 해드릴게요.
안내 멘트는 제가 이런 제 평소 목소리로 할 수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초대 손님을 한번 불러봤어요. 초대 손님 누군지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신가요? 네. 궁금하시면 제가 특별히 제 조카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예, 조카가 이 조카의 목소리로 이게 귀여운 어린아이 목소리로 한번 열배 청취 안내 멘트를 한번 읊어드릴게요. 자, 일로 와. 조카 일로 와. 그치, 일로 와. 오고, 오고. 자, 아야. 자, 이거 보이지? 이거 지금 열 안내 멘트라고 써져 있는 거 이렇게 쭉 있지? 이거 한번 너 목소리로 편하게 읽어주면 돼. 할 수 있지? 그래. 자, 이렇게 편하게 읽어보면 돼요. 자, 시작. 방송 청취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PC나 스마트폰으로 청취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yirb.연세.ac.kr에서 지금 바로 듣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을 놓치셨다고요? 걱정 마세요.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제 방송을 비롯해 다른 방송들도 다시 듣기로 제공해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문제로 다시 듣기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음악의 경우 사운드 클라우드에 선곡표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J 하울의 조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했어. 수고했어. 진짜 잘 읽어줬다. 그래, 수고했고 다음에 또 보자. 안녕. 네, 이렇게 제 조카가 열 안내 멘트를 한번 얘기해 드렸네요. 어떠셨나요? 잘 들으셨나요? 네, 그럼 이제 노래 하나 듣고 오시겠습니다. 방금 틀어드렸던 노래 부금 중에 하나인 유명한 지브리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인 히사이시조의 인생의 회전목마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한번 듣고 다시 얘기 나눠요. 네, 히사이시조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인 히사이시조의 인생의 회전목마 듣고 오셨습니다. 이게 다시 들어도 제가 이제 이거 뭐야? 야, 다시 들어도 역시 뭔가 가슴을 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 원래 좋아했던 노래지만 다시 들으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 인생의 회전목마 같은 경우는 되게 멜로디가 계속 반복되고 계속 변주돼서 나오잖아요. 들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변주된 멜로디들이 다 하나하나씩 다 느낌이 다르고 그리고 그게 지금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상황과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제 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봤을 때 그리고 인생의 회전목마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 느꼈던 제가 이제 그때가 중학교 때 아마 이게 시험이 끝나고 다들 좀 할 게 없을 때 선생님이 반에서 틀어주셨던 것 그렇다고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그때는 마냥 좀 신나고 재밌게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나이를 먹고 20살이 되고 이 노래를 다시 들으니까 그때는 뭔가 마냥 즐겁지만은 않고 뭔가 우울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뭔가 이게 인생이란 뭘까 이런 느낌도 들면서 되게 계속 허무하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제 성우를 공부하면서 다시 들어보면 지금 시점에서 다시 들어보면 되게 감동적이다 뭔가 뭐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뭔가 이렇게 딱 벅차오르고 이게 인생이 사는 게 이렇게 약간 놀이동산처럼 다 헛되기도 한 것 같지만 그래도 마냥 재밌고 또 이제 뭔가 벅차오르는 이런 느낌도 나고 하면서 공통적으로는 이런 노래를 들으면 이 가슴이 뻐렁친다고 하죠. 뭔가 이렇게 탁 울리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노래를 참 좋아해서 또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우이기도 하니까 딱 첫 노래로 이 인생의 회전목마곡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노래를 선곡해봤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프로그램 성우 하울의 움직이는 성우를 시작할 건데 첫 얘기로 어떤 걸 가져올까 하다가 역시 이 성우 제가 어떻게 성우를 지망하게 되었는지 성우를 공부하면서 또 어떤 걸 느꼈는지를 말하는 게 가장 오프닝 첫 회화의 내용으로는 적당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 사실은 이렇게 연세대를 다니면서 성우를 준비한다는 게 그렇게 흔한 진로는 아니잖아요. 또 이제 보통은 이런 목소리 쪽으로 간다고 하면 가수나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꽤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어 그냥 제 주변에 애초에 제 주변에 지인 중에 성우를 준비하는 친구 또 연기를 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2년 전 이맘때쯤에 2022년 3월 이때쯤에 아, 난 성우를 한번 해볼까 하고 마음을 먹고 성우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하는데요. 오, 정말 하면서 사실은 그 전에 어떤 연기와 비슷한 어떤 것들을 전혀 해보지 않았는데도 되게 재밌고 이거 공부하면서 스스로 배우는 점, 이 연기뿐만 아니라 뭔가 내 삶에 있어서 배우는 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지금 굉장히 이 시스템 자체가 성우가 되기 힘든 시스템이긴 한데 그래도 하루하루 희망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왜 이게 학교를 멀쩡히 다니다가 사실 멀쩡히 다닌 건 아닌데요. 많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놀면서 지내는데요. 어쩌다가 이제 성우를 꿈꾸게 되었냐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공익을 나왔는데 공익하면서 이제 공익했던 주 업무 중에 하나가 이 학교에서 제가 근무를 했거든요. 학교를 근무하면서 등하교 버스를 타면서 이 등하교하는 친구들을 아이들을 좀 보조하는 역할이었어요. 선생님 따라서.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했는데 버스가 되게 좀 멀리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교 버스를 한 2시간 타고 하교 버스를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도 탈 때도 있고 해서 평일에 하루에 한 4시간 가까이를 버스 안에 있어야 했어요. 그럼 되게 심심하잖아요. 뭐 물론 할 일도 있지만 그게 익숙해지면 또 이렇게 그렇게 힘들고 막 정신없진 않단 말이에요. 그냥 그 거기 있는 학생들이 잘 있나 좀 체크를 해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좀 도와주고 이런 역할이었는데 그래서 4시간 동안 어떻게 시간을 때울까 하고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휴대폰으로 이제 에어팟 이런 거 끼고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엔 영화를 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뭘 보고 있으면 제가 놓칠 수도 있고 위급 상황이 있을 때 놓칠 수도 있고 되게 기사님하고 선생님 일하시는데 제가 혼자 뭐 보고 있으면 좀 눈치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일은 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에어팟 한쪽으로 끼고 노래를 듣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이랬었는데요. 막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들었다가 제가 한번 책을 제가 좋아하기도 해서 오디오북이 있더라고요. 오디오북 뭐 네이버 클립이나 밀리의 서재나 뭐 이런 것들에서 오디오북이 있어서 거기서 하나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최은영 작가의 쇼코의 미소라는 책이었어요. 그게 이제 성우님이 직접 낭독해 주시는 전문을 낭독해 주시는 그런 그 오디오북이었는데 제가 책을 원래 좋아하기도 하지만 뭘 책을 읽으면서 아니면 뭘 들으면서 그렇게 눈물이 많은 타입은 아니에요. 영화를 볼 때 영화는 좀 보면서 우는 경우가 좀 있는데 뭘 듣거나 읽거나 이러면서 울어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쇼코의 미소 읽어주시는 이 성우분의 목소리를 낭독해 주는 걸 들으니까 제가 어느샌가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쇼코의 미소를 읽어보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이게
음, 아무래도 이런 여성 서사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물론 그런 제가 남자이기도 하지만 물론 이제 그런 거에 공감의 범위에 있어서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남자인 저로서는 여성 서사가 조금 안 와닿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너무 잘 그런 감정이나 이런 여성 서사의 그런 슬픈 면들을 또 이제 감동적인 면들을 되게 담담하고 잔잔하게 이렇게 읊어주시면서 이 뭔가 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샌가 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고 하면서 아 이게 정말 대단한 직업이구나 이 성우라는 게 그냥 단순히 TTS나 그런 걸 글자를 말로 옮기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감정으로서 전달해서 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새로운 세계로 빠질 수 있고 이 감정이 감응할 수 있게끔 하는 놀라운 직업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성우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전엔 당연히 성우라는 존재는 알고 있었죠. 이 투니버스나 뭐 여러 가지 통해 가지고 아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더빙하는 사람들을 성우라고 하는구나. 그런 직업이 있구나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아 이게 정말 멋진 직업이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딱 느낌이 왔던 건 그때였어요. 그게 2021년 한 봄, 여름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제가 지방에 있었고 지방에는 성우학원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있기도 하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공익도 하고 이러면서 바빴기 때문에 사실 뭐 바쁜 건 아닌데 이렇게 뭐 성우학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형편이 잘 안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22년에 봄에 복학을 하고 오면서 본격적으로 아 성우 학원을 한번 다녀봐야겠다 하고 시작해서 다니기 시작한 게 지금 2년 2024년 4월까지 왔네요. 참 어, 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러면서 이걸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던 바도 되게 많고 스스로도 뭔가 그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건 계속 바뀌었는데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를 계속 방황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쩔 때는 작가가 될 거야. 어쩔 땐 목수가 하고 싶어. 어쩔 때는 뭐 평론가가 되고 싶어.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 별별 뭐 그래피티 하는 사람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고 별별 뭔가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었는데 공통적으로는 뭔가 창작하고 드러내고 표출하는 직업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게 정확히 나한테 맞는 게 뭔지는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뭐 어쩔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꿈이 바뀔 때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한 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뭔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그 열정이나 이런 노력 같은 게 꽤 오래 가지 않는 한 길어야 한 달, 한두 달 가는 그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가 마찬가지로 사실 성우도 처음부터 아 이건 내 어떤 천직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 건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2022년 3월부터 쭉 성우학원을 다녔는데 이거 하면 할수록 재밌고 뭔가 더 잘하고 싶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 혼자 학원에 나와서 연습하고 이러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해요. 사람마다 뭔가 딱 이 오는 스파크 같은 게 있나 봐요. 그 여러분 애니메이션에 픽사 애니메이션 중에 소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소울의 설정 중에 각각의 태어나기 전에 각각의 영혼마다 뭔가 마지막으로 채워야 하는 어떤 이런 스파크라 해야 될까요? 영감이라 해야 될까요? 영감이라고 할까요? 뭔가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감히 제가 그런 스파크나 영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상을 해본다면 그게 아마 이런 성우 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지금 2년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살면서 2년 동안 꾸준히 뭔가를 열심히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유일해요. 그래서 이걸 2년씩이나 하고 있는 걸 보고 처음에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다 내가 처음에 성우한다고 했을 때 성우가 될 거야라고 말을 했을 때 다 그냥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대요. 뭐 길어야 한 달 가면서 그래 한번 해봐라.
뭐 해보고 뭐 저러다 말겠지 이런 느낌으로 그냥 별 신경 안 썼는데 제가 어느새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아 얘가 드디어 이 DJ 하울이 드디어 마음을 먹었구나 마음을 굳혔구나 길을 찾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다들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저도 스스로 어떤 효용감을 느낀다고 해야 할까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끈기 있게 노력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저도 놀라요, 사실은. 네, 그러면서 어떤 인생의 목표랄까 이런 것도 새로이 정리하고 또 연기하면서 항상 힘들 때도 있고 뭐 잘 안 돼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즐거워서 이걸 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이 생활이 되게 만족합니다. 음.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성우를 공부를 하면서 성우의 세계를 접하고 나면서 내 인생에 되게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열배 들어와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도 성우에 관련된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제가 성우를 준비를 안 했다면 사실은 그다지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성우라는 걸 경험하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고 예, 정말 이 일 자체가 가지는 성우라는 것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저한테는 참 커요. 예,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성우가 될 거라는 생각은 아직 성우가 되진 않았지만 예, 아마추어로서 성우로서 성우가 된다는 생각은 정말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좀 살다 보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럽니다. 단언하지 말라고 인생에서 인생에 단언하지 말고 또 몇 년 뒤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사는 일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예. 몇 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제가 어떻게 보면 성우 공부를 그만하고 더 재밌는 걸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렇게 예, 열린 마음으로 사는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요즘에 노래 디깅하다 이런 주제와 관련된 좋은 노래를 찾은 게 있어서 그걸 한번 들려드릴게요. 노래 이름은 정우라는 가수가 불렀는데요. 인디 가수인 것 같은데 영어인데 주벤닐? 주벤닐인데 주벤닐이라고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주벤닐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들어보고 이따 올게요. 어우, 네. 정우의 주벤일 듣고 오셨습니다. 오 이게 제가 다른 노래로 전환이 돼가지고 잠깐 나왔는데 잠깐 봐주세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이 주벤일이란 노래와 관련된 연기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듣고 오시죠. 어떻게 된 거지? 얘야, 인생이라는 원래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 잘생긴 왕자님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공주님을 구해준다는 옛날 이야기는 이젠 질릴 때도 됐지. 응? 드디어 나타났구나, 중성마녀! 받아라! 이렇게 성질 급하고 물불 안 가리는 녀석은 내 스타일이 아닌데. 내 말이 얼굴만 잘생기면 뭐해. 난 역시 쿨한 남자가 좋더라. 받아라! 다음에 만날 땐 세상에서 가장 쿨한 남자로 만들어주지. 어쨌든 여기도 벌써 끝이네. 이제 또 새로운 데를 찾아야겠어. 네. 이 연기 한번 들어보시고 오셨습니다. 자, 네. 어떠신가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인생이야 원래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이런 명대사를 남긴 짱구 극장판의 중성마녀를 한번 한 장면을 따와서 연기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거 참 제가 좋아하는 장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한데 사실 이런 거를 직접 해본 적은 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이 프로그램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참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성우를 준비한다, 성우를 공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되게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한번 다시 물어봐요. 어? 성우요? 하면서 뭐, 뭔가 내가 잘못 들었다는 듯이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그러면 성대모사 해주세요 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또 어쩐지 목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목소리 좋다는 칭찬은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변성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성우라고 한다면 성대모사 잘하는 사람, 목소리가 되게 여러 가지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는 일부분 맞죠. 아무래도 성우들이 목소리를 잘 쓰고 뭔가 캐릭터를 만들어서 흉내도 잘 내고 하니까 성대모사도 잘하고, 또 목소리가 되게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발성을 써가지고 목소리를 다르게 변환할 수 있으니까 목소리를 여러 개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변성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그 이 열배 처음에 들어오기 위해서 면접을 볼 때 이제 저기 국장단 분들이 되게 여러 가지 캐릭터로 연기해 주세요라고 말한 적도 있었고요. 또 또 제가 여기에 무슨 그 홍보 영상 이런 걸 찍는데 거기에서 저한테 대본이 떨어졌는데 그 대본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그 열불 왜 안 들어? 뭐 이런 거였어요, 대사가. 근데 거기에 옆에 가로치고 특이한 성우 목소리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대본을 딱 받고 특이한 성우 목소리가 뭐지? 특이한 성우 목소리? 어떤 게 있지? 하면서 뭔가 벙찌게 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특이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많죠. 뭐 이렇게 괴물 목소리나 아니면 어린아이 목소리나 할아버지 목소리나 뭐 하려면은 뭐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더 제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이런데 그래서 이번에 그런 변성의 일반인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역시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이 많구나, 성우라고 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변성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 좀 팁이나 아니면 제가 느낀 바를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변성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사실 우리가 변성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성대모사를 한다고 하면은 이 목을 좀 쓴다, 목을 좀 목구멍을 어떻게 해서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목을 그래도 쓰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발성의 위치를 얼마만큼 변환하냐, 발성을 흉성을 쓰냐, 아니면 이렇게 비성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두성을 쓸 수도 있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게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평소 하는 진성이고 이제 그런 소리가 울리는 포인트들을 다르게 해서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소리의 질감을 조금 바꾸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말투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이 소리가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말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뭔가 비슷한 목소리도, 비슷한 톤이나 이런 목소리도 되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보면은 우리가 충청도 사람들은 말투가 좀 느긋하잖아요. 뭐 돌 굴러가유 막 이럴 수도 있고 아유 뭐 언제 오는겨 뭐 이러면서 막 아유 뭐 이게 약간 이런 아유 이런 느낌이잖아요. 충청도 분들 만약에 듣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해요. 조롱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좀 말투를 느리면서 좀 아우 예. 네. 아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조금 느긋해 보이죠? 실제로 충청도 사람들은 모두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여유롭고 느긋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그런 성격이 이 말투, 말을 좀 늘리고 이게 하는 어떤 이런 거에서 어미를 늘리고 이런 것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반대로 경상도 사람들은 저는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원 출신인데 말이 좀 빠릅니다. 예. 말이 막 이렇게 빨라가지고 많이 했나? 니 뭐 하는데? 아 맞나? 나 밥 먹자.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니 뭐 하는데 하면서 되게 말 자간 자체가 되게 막 이렇게 좁잖아요. 그래서 그와 상응하게 경상도 사람들은 대부분 물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격이 좀 급한 면이 있죠. 그래서 충청도 사람이랑 경상도 사람이랑 이게 딱 만나면 되게 서로 뭔가 잘 안 맞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제 동기 중에 충청도 대전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아우 하울아 그랬어 맞아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과장하긴 한 건데 뭔가 그리고 약속도 뭔가 확답을 안 내리고 막 그런 느낌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게 되게 좀 답답한 면이 있어가지고 쟤는 저 와 저러노 막 이러면서 되게 막 이렇게 스스로 짜증을 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다 이게 어떤 지역에 따른 문화에 따른 차이라는 걸 깨닫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역시 힘들어요. 이게 다른 사람을 수용한다는 게 참 힘들죠.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런 말투도 되게 중요한 성대모사나 아니면 이 변성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긴 해요. 그래서 사실 말투를 어떻게 하느냐를 좀 관찰하고 그걸 따라하다 보면 그에 맞춰서 소리가 이렇게 좀 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느긋한 사람들은 힘을 막 이렇게 쓰지 않으니까 흉성 쪽이 좀 나죠. 그래서 아이 그랬어. 아이 맞아. 이러면 이 가슴 속에서 울리는 흉성 쪽을 좀 주로 쓰는 느낌이 있고 이제 성격이 좀 급한 사람들은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야 야 진짜 너 뭐해? 그래서 이러면 뭔가 좀 두성이나 비성 쪽을 좀 힘을 빡빡 줘가지고 이 소리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 울리는 발성 포인트들이 이 두성이나 비성 쪽을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은 이 어떻게 그 발성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사실은 되게 뭐랄까 부차적인 거고요. 그것보다 더 만약에 내가 성대모사를 잘하고 싶다 하면은 이 소리를 비슷하게 따라한다기보다 이 사람이 말을 어떻게 쓰느냐, 말을 어떻게 하고 말을 어미를 어떻게 끄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말의 고저양단이 일정하냐 아니면 들쭉날쭉하냐,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해 보면 뭐 이렇게 갑자기 말이 커진다거나 아니면 말이 좀 뻗어 나간다거나 아니면 소리를 좀 먹느냐 뭐 이런 쪽들을 관찰해서 그런 음점을 위주로 느낌을 따라해 보시면 음, 조금 더 성대모사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하기가 수월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성우를 공부하면서 생긴 습관 같은 게 저 사람은 말을 어떻게 쓸까? 저 사람은 이렇게 말끝을 올리네? 아니면 말끝을 좀 버리네? 아니면 처음에 시작할 때 갑자기 크게 시작하네? 아니면 되게 이 우리는 대꼬복꼬라고 하는데 말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리듬을 타네?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하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그런 걸 관찰하다 보면 이 사람은 대충 성격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도 유추가 가능해요. 방금 그 충청도, 경상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도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내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고 관찰해 보세요. 그것도 참 재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답니다.
네. 어, 원래는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말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노래 들을 시간이 잘 없는 것 같네요. 바로 그냥 넘어가죠. 네, 바로 넘어가고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시 낭독입니다. 예, 시를 제가 한번 이렇게, 이렇게 정제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 콘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원래 책을 읽는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이 성우들은 나레이션도 하잖아요. 광고 나레이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멘트들을 이제 하는 걸 업무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나레이션을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요새 성우분들이 올려주신 시 낭독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걸 찾아서 뭔가 들어보기도 하고요. 제가 한 번씩 해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우를 진행할 때마다 매 회차마다 시 2개 정도를 한번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시는 윤동주의 별 해는 밤과 자화상입니다. 네, 윤동주는 저희에게 특히 더 친숙한 시인이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수능 공부 이런 걸 하면서 접하기도 했고 이제 저희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해서 문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이제 식민지인 신분으로 이제 일제 일본에 유학 가서 거기서 공부하기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치안유지법이란 명목으로 잡혀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목숨을 잃으셨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 시인의 어떤 부끄러우며 하면서도 이제 자신의 시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려 했고 또 저서원인으로서의 어떤 어를 이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인 2편이기도 한데요. 그걸 한번 제 목소리로 천천히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별 해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었습니다. 다른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자화상.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네, 어떤가요? 잘 들으셨나요? 예. 네, 제가 이제 시 낭독을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에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배경음악이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은근히 시와 이 시 낭독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가진 배경음악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사실은 낭독을 준비하는 것보다 이 배경음악을 고르는데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정말 그런 낭독의 분위기랑 제가 한 게 잘 어울려져서 듣기 편했는지 네,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번 좋게 들어주시면서 뭔가 이 시를 감상하셨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가 제가 원래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시들이 특히 윤동주의 시들이 낭독하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랄까? 이런 것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런 자연물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 그림을 그리기 좋다고 해야 할까요? 어떤 이런 요소들이 그래서 파란 잔디 있고 뭐가 있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우물 속에 비친 뭔가 모습들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으니까 참 낭독하기 좋은 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또 이제 저희 연세대학교의 자랑스런 선배님이시기도 하니까 윤동주의 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하울의 움직이는 성우 1화 제가 준비한 컨텐츠들은 다 마무리가 되는데요. 예,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네, 다음 시간에도 제가 지금보다 더 준비를 해서 뭔가 진행도 매끄럽게 하고요. 이렇게 말을 중언부언하지 않고 횡설수설하지 않고 더 풍성한 들을거리와 또 이제 다양한 연기 그리고 목소리와 함께 제가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오후 2시엔 하울의 움직이는 성우.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우!